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정치가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젊은 정치를 해야 젊은 정치인이라고 말이죠. 36세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로 선출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젊은 정치인의 당대표 선출. 과연 뭐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폭망, 치명적인 당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젊다고 정치가 젊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젊은 꼰대 정치인의 갈짓자 행보가 제1야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물론 그걸 바라보는 저희는 흐뭇하기만 합니다. 보수 야당인 국힘당에 대한 20대 여성 지지도가 1%까지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준석 국힘당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2030 여성들의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야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 대한 20대 여성의 선호도도 다른 성별 연령층 대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등 젠더 갈등이 내년 대선 레이스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2대남 2대남 타령을 하던 이준석과 윤석열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29세 여성 중 국힘당 지지도는 단 1%에 그쳤는데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7.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당 6.8%, 정의당 5.6% 순이었는데요.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44.4%였습니다. 30대 여성도 국힘당 지지도가 14.4%로 민주당 41.3% 대비 크게 낮았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32.3%, 국힘당 29.2% 순으로 나타난 것과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서 20대 여성의 국힘당 지지도는 6.4%였는데요. 불과 4개월 만에 국힘당 지지도가 6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민주당 지지도는 28.8%로 큰 변화가 없는데요. 명실상부한 이준석 효과인 셈입니다. 반면 7월 조사에서 20대 남성 국힘당 지지도는 44.9%로 모든 성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높았는데요. 민주당 지지도는 16.5%였습니다. 지난 2월 20대 남성의 정당 지지도는 국힘당 17.4%, 민주당 24.3%였는데요. 국힘당 지지도는 4개월간 27.5%포인트 오르는 동안 민주당 지지도는 7.8%포인트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20대 여성은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전체 응답자 및 20대 남성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7월 조사에서 20대 여성 중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대선 주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0%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9.4%, 유승민 전 국힘당 의원 7.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6.2% 순이었는데요. 윤석열 전 청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5.4%로 5위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에서 이 지사 26.5%와 윤 전 청장 25%로 1, 2위를 다퉜는데요. 20대 남성에서도 이 지사 20.9%와 윤 전 청장 18.1% 간 지지율 격차는 미미했습니다. 홍준표 국힘당 의원이 12.3%로 3위, 이낙연 전 대표가 6.9%로 4위로 나타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20대 남녀의 정당 대선 주자 지지도가 극단적으로 갈렸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힘당은 대외적으로는 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국힘당 한 관계자는 7월 조사에 응한 20대 여성 표본수는 57명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2030 여성의 국힘당 비토 현상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청장의 1대1 구도를 가정했더니 20대 여성의 이 지사 선호도는 41.4%로
윤 전 청장 12.7%보다 3배 이상이 높았습니다. 30대 여성에서도 이 지사 47.7%와 윤 전 청장 21.5% 간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졌는데요. 국힘당으로 대표되는 야권에 대한 2030 여성의 낮은 지지도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구도에서 여가부 폐지론 등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 국힘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야당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국힘당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일 나란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여가부가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대선 후보가 되실 분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어줬는데요. 저는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실 거의 무임소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한 부서를 가지고 그냥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 문제가 있다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부라는 힘 약한 부처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몰아주고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캠페인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한 15년, 20년 정도 시행착오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 있으면은 그건 그 폐지 공약은 제대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야권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등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당을 규탄했는데요. 여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국힘당을 겨냥해 혐오와 분열을 자극하거나 그에 편승하는 정치는 위험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론이 젠더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대표는 급히 작은 정부론으로 화제를 돌렸는데요. 통일부는 항상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은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 우리나라에 보면 좀 기형적으로 지금 이제 부서가 많은 업무 조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만 본다 하더라도요. 네. 보건과 복지 업무는 완전 다른 겁니다. 보건은 어찌 보면 환경부가 해야 되는 업무랑 비슷한 보건 환경이랑 같이 엮여 있는 업무이고 복지는 경제부처랑 엮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가부 폐지 문제는 작은 정부론과 닿아 있다며 여가부 외에 축소 폐지해야 할 부처로 통일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 말 대잔치로 봐야 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꺼내든 이준석,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주장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며 인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뻔한 행태인데요. 상상 그 이상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가 대표 경선 때 다른 후보들이 걱정했던 유승민 의원 같은 바른당 계보 후보들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고 그 우려가 현실화된 대목이죠. 네. 이거는 2030 중에서 특히 보수 성향의 남성 지지자들만을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유승민, 하태경 두 후보만의 아젠다지 전체 국민의힘 후보들 생각과는 무관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당의 대표 경향으로 만들자고 당 대표가 나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준석 리스크입니다.